봅시다.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 활용을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건데 여기가 이 칠판이 제일 별로야. 이 강의실이. 내가 한 번밖에 수업 안 해봤는데 분필이 잘 안 먹어. 그래가지고 잘 한번 해봅시다. 오늘 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건데 어려워. 당연히 어려운 단원이야.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야. 고등학교 3년 과정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사실 수능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야. 수능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여기야. 모든 친구들이 1순위로 손꼽는 단원 중에 하나, 아니면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가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삼각함수 활용이 될 거거든. 어려운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원래 어려워. 원래 어려운 단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려운 단원이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 너네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어려운 단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 많이 해야겠지. 계속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돼. 공부를 할 때 어려우면 이거 어려워서 못 해먹겠어, 힘들다가 아니라 맞아, 원래 어려운 단원이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야겠다, 한 번만 더 고민해봐야겠다가 꾸준히 돼야 되는 단원이라고.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단원은 그냥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어렵냐면 앞부분의 내용들을 까먹었기 때문에 어려워.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중학교 도형.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도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 배우거든. 너네 중학교 교육과정 기억나니? 항상 중학교 교육과정은 3년 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1학기는 대수 파트, 함수 파트, 2학기는 기하 파트야.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내내 도형만 배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웠겠니? 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라도 기억 못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도형 문제 풀 수가 없어. 고등학교 도형 내용의 이해를 하는 데는 다 알 필요는 없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워낙 문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중학교 도형을 까먹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우리가 날 잡고 중학교 도형을 싹 다 복습할 수는 없잖아.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정리를 시킬 거야. 정리를 할 거라고. 그럼 우리도 이거를 차곡차곡 어디다가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지. 너네가 뭐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주면 거기다 너네가 이쁘게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돼. 사람은 무슨 동물이야? 망각의 동물이야. 까먹을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까먹거든.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네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만 해줄게. 선생님은 이 분필을 잡은 지 15년이 넘었단 말이야. 이제 16년 차란 말이야, 올해가. 16년 차. 근데 내가 한 일주일만 휴가를 갔다 오잖아. 일주일만 휴가를 갔다 와서 분필을 안 잡지? 그러면 일주일 뒤에 왔을 때 분필로 글씨 쓰는 게 어색해. 이게 어색하거든. 16년을 했는데도 일주일 쉬었다 가면 어색하다고. 이게 사람이야. 뭔가를 계속 하지 않으면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고 잊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럼 이거를 까먹지 않고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 눈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자 급수를 내가 3급을 땄거든. 선생님이 3급인데 한자가 3급까지 요구되는 한자 외우는 자수가 몇 자인지 아니? 최소로 외워야 되는 한자 자수가 12,000자거든. 12,000자? 12,000자를 외워야 3급을 딸 수 있어. 최소로. 근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3급을 땄단 말이야. 12,000자를 사람이 외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이제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땄을까? 천재라서 땄겠니? 아니야. 계속 보니까, 계속 보고, 계속 쓰니까 갔는데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내 손이 답을 쓰고 있더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 손이 답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내게 돼. 그냥 너네가 생각해봐. 오늘 내가 하루 이 한 글자를 1000번을 써. 1년 뒤에 이거 기억할까? 못해. 오늘 1000번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야? 하루에 한 번씩 365번 쓰는 거야. 이거보다 좋은 거 없다고.
그래서 계속 복습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앞부분 중요한 게 당연히 뭐가 있겠어? 우리 삼각함수 앞부분이 되겠지. 삼각함수 정의 모르고선 당연히 할래 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 다 풀어놓고 답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 이거 못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갈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삼각함수 활용이 어려운 세 번째 이용이 뭐냐면 결국은 암기야, 암기. 수학은 암기 과목일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당연히 암기 없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이겠니? 그것도 아니야. 적당한 암기가 필요하거든. 이때 내가 말한 암기 뭐냐면 좀 억울한데 문제마다 이건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 도형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를 알아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삼각함수 활용을 좀 해봅시다. 내가 삼각함수 활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 크게 두 개가 있어서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 어쨌든 삼각함수 활용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밖에 못하냐면 벌써 졸립지. 내가 목소리 톤이 너네 놀랍게도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하이톤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 내가 원래 내 목소리 톤으로 수업하면 진짜 3초 만에 다 잘 거야 진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목소리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의 여자 선생님들이 나보고 새벽 2시에 전화 한 번씩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어. 잘 자요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목소리가 제 톤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 내가 있는 이껏 하이톤을 하고 있거든. 너네 알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통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은 이 복식 호흡이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 이게 수업을 오래 해도 되거든. 근데 나는 수업을 2시간, 3시간 하면 무조건 목이 쉬어 있어. 항상 목이 쉬어 있거든. 왜냐면 너무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하이톤을 내서 그래. 명성아, 그렇게 졸면 내가 하이톤을 낼 보람이 없다고. 빨리 졸지 말고. 졸리면 서서 들어. 진짜 중요해 오늘. 첫 번째 봅시다. 삼각함수 활용.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는 특수각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특수각만 쓴다고. 특수각. 30도, 45도, 60도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 직각삼각형이 빨리 머릿속에 그려 있어야 돼. 30도짜리 직각삼각형, 45도짜리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6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러면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고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이게 마음속에 1순위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순위는 무조건 요거라고. 내가 만약에 이런 특수각이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다면 무조건 1순위로 이걸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몇 개가 있지? 사인 30도, 45도, 60도, 90도. 참고로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거니까 삼각형이다라는 건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이 있지. 그러니까 한 각의 크기가 항상 0도에서 180도 사이만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게 아니라 뭘 볼 거냐면 사인 120도, 135도, 150도까지는 고민 없이 지체 없이 바로 나와야 돼. 당연히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지. 코사인 30도 다 쓸게 그냥.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탄젠트까지 내가 바라지 않고 여기까지는 바래. 자, 해봅시다.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90도 1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점점 커지지. 커져.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얘는 점점 작아지지. 그리고 코사인하고 사인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코사인이 왜 코사인이라고? 코사인이라고. 이 코자가 뭐라 그랬냐면 동료할 때 코라 그랬지. 짝할 때 코야. 코오퍼레이션 할 때 코오퍼레이션이 친구 동료잖아. 이 코차가 짝이라는 얘기거든. 사인의 짝. 그러니까 빨리 우리 뭐 체크돼야 돼?
사인 30도, 60도 크로스로 같은 거고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 크로스로 같은 거고 45도가 같은 거고 이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빨리 체크돼야 되고 내가 너네한테 바라는 건 둔각도야. 사인 120도 얼마야? 이제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고민하면 안 돼. 진짜. 알았지? 내가 만약에 사인 120도가 바로 안 나와. 그럼 뭐 하라고? 다시 써. 100번씩 써. 이거 진짜 바로바로 나와야 돼. 사인 12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13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고 사인 150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로 각변환으로 빨리 체크하고 135도는 90도 더하기 45도로 체크돼야 되는 거고 150도는 90도 더하기 60도로 체크돼야 되는 거지. 내가 사실 사인도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코사인이거든. 코사인 120도 얼마니? 코사인 120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너네 빨리 무슨 체크가 됐으면 좋겠냐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사인은 0도부터 180도까지 다 무슨 수야? 양수야. 근데 코사인은 90도가 넘어가면 2, 4분면의 각에서 무슨 수였어? 음수였어.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생각해봐. 내가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어. 사인 A가 2분의 1이 나왔어. A는 삼각형에서 한 각이야. 삼각형의 한 내각이야. A 몇 돌까? 아니라고. 모른다고. 30도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될 수도 있어. 150도일 수도 있잖아.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얘는 30도가 될 수도 있고 150도가 될 수도 있어. 왜? 삼각형의 내각은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삼각형의 어떤 특정한 한 각을 찾을 때 사인은 크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코사인을 구해야만 만약에 이게 30도였으면 코사인 계산했으면 양수로 2분의 루트 3이 나왔을 거고 150도였으면 코사인으로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왔을 거야. 우리는 사인이 익숙한 건 맞거든? 사인이 익숙한 건 맞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가끔 사인을 구하면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럴 땐 뭘 쓸 수밖에 없다? 코사인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삼각함수의 정의야. 사실 삼각함수의 정의라기보다는 우리는 삼각비의 정의를 쓸 건데 삼각비의 정의 한 번만 생각해봐. 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세타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이제 요거를 좀 꼭 기억할게. 요거를 좀 기억해. 잘 봐줘. 졸지 말고 봐줘. 삼각형은 혹은 사각형은 도형은 약속의 연속이야. 수학은 절대 대충 없어. 수학은 절대 대충 없어. 반드시 우리가 꼭지점은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고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점과 변이 대응하는 애들끼리는 같은 문자를 써줄 거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이 꼭지점을 A라고 쓰면 요 놈의 대응변 마주보고 있는 요게 대응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뭘로 표현하겠다고? 같은 문자의 소문자 A로 표현을 하겠다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반드시 수학이랑 과학은 시계 방향이 옳은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 옳은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 right away야. 봐봐. 이렇게 도는 게 unclockwise,가 right away라고. 옳은 방향이라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써줄 때 A, B, C를 아무렇게나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줘야 된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를 A를 찍었으면 여기를 B라고 찍어줘야 되고 여기를 C라고 찍어줘야 된다고. 이거 너네부터 안 지키면 문제 다 틀려. 알았지? 이거 안 지키면 문제 다 틀린다고.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도형을 주지 않아. 각 A가 몇 도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라고 할 때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얘가 C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쓰고 나서 정의가 어떻게 됐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지. 이게 사인이잖아. 그래서 C분의 B고, 코사인 세타는 요거잖아. 이게 코사인이잖아. C분의 A고, 탄젠트 세타는 요게 탄젠트잖아. 그래서 A분의 B야. 너네 지금 이거 모를까봐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모를까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하게 된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야. 사인 A가 이렇게 해서 사인 A가 5분의 3이래. 사인 A가 5분의 3이래. 자, A는 예각이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1, 4분면의 각이야. 코사인 얼마고 탄젠트 얼마야? 코사인 얼마고 탄젠트 얼마야? 어떻게 한다고? 정의 쓸 거라 그랬어. 사인 A가 5분의 3이야. 그럼 빨리 뭐 만들 거야? 직각삼각형 만들 거야.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없고 안 되는 친구들 빨리 봐. 여기가 A라고 쳐보자고. 사인 A가 5분의 3이라는 건 빗변분의 높이가 5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 빗변의 길이를 5라고 놓고 높이를 3이라고 놓자고. 맞아? 그럼 밑변의 길이가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코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5분의 4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탄젠트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답안지에서조차도 이렇게 안 한다고. 답안지에서도 사인 A가 5분의 3이면 코사인 A 어떻게 구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A 제곱과 1이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상한 방정식 푼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정의만 갖고 할 거야. 이 두 개는 모르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정리 필요한 사람들 빨리 정리하고, 지금 내가 볼 때 정리한 사람이 몇 명 안 보여서 다 아니까 정리를 안 하는 거거나 아니면 듣느라 정리 안 한 거니까 빨리 필요하면 정리하고, 정리 다 하면 사인 법칙 들어갑시다. 나 오늘 필기검사 한다 그랬어. 사인 법칙 봅시다. 요거 하고 정리할 시간 잠깐 줄게. 사인 법칙 봅시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이론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딱 두 개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딱 두 개. 당연히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사인 법칙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뭐냐면, 자, 우선 원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자, 원이 하나 있어. 원이 하나 있을 때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 항상 점은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줄 거야. 그리고 이 점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여기를 A라고 놓을 거고, 이 점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를 B, C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항상 원이 나오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 오리진이니까 O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라지 R이다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럼 지금 봐봐. 이 원은 삼각형 ABC의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거냐면, 삼각형 ABC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원. 그래서 ABC의 뭐라고 부를 거야? 외접원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지금 R이다라고 두겠다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로 두겠다라는 거야. 사실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사인 법칙은 뭐랑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외접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외접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사인 법칙 쓸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사인 법칙, 뭐가 사인 법칙이냐? 사인 A분의 요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야. A랑.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 각 b에 대한 사인 값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b.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다 같아. 근데 뭘로 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와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야. 한 글자도 토시 빠지지 않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못하는 거지. 이게 사인 법칙이야. 자, 우리한테 이 사인 법칙, 사실 사인 법칙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내용 자체는 쉬워. 그럼 우리는 뭐가 힘드냐면 도대체 이걸 언제 쓰냐는 거지. 이걸 언제 쓰냐라는 거야. 이걸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언제 쓰는 게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팁은 요거밖에 없어. 첫 번째, 언제 많이 쓰냐면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100% 쓴다고 보면 돼.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100% 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이제 일종의 방향을 잡을 때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일반적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어. 삼각형에서 길이에 대한 정보보다 뭔가 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아. 항상 그렇다라기보다는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팁이 이거밖에 없다. 그럼 사인 법칙에 대한 고찰을 좀 해봅시다. 봐봐. 사인 법칙. 보통 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거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이 쓰여. 이렇게.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가 같다를 가지고 많이 쓰일 거야. 이렇게 많이 쓰여. 자, 사인 법칙의 활용 첫 번째.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로 활용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될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A나 B나 길이 두 개 혹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각 혹은 사인값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맞니? 이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나는 뭘 혐오한다고? 나 분수 혐오한다 그랬지. 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잘 안 써. 이걸 잘 안 쓰고 뭘 쓰냐면 이걸 좀 더 많이 써. 나는 난 이렇게 바꿔서 많이 쓰는 편이야. 사인 A 대 사인 B가 A 대 B와 같다. 이제 크로스로 곱해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곱하기 사인 B는 B 곱하기 사인 A가 되거든. 너네가 이렇게 아무리 식을 세워도 곱해서 쓰게 되거든.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값들은 죄다 뭐야? 죄다 분수거든. 그럼 여기 분모에 분수 들어가서 번분수 들어가서 지저분하다고. 나는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잘 봐봐. 사인 값과 변의 길이는 비율이 같다고. 사인의 비율과 변의 길이의 비율은 같아. 좀만 더 생각해봐.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생각해보자고. 예각으로 한정했을 때 0도에서 90도로 한정했을 때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값 어때? 커지는 거 맞아? 다시 예각으로 한정했을 때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인값이 커지거든? 근데 사인값이 뭐랑 비례해? 변의 길이랑 비례한다며. 그럼 예각에서는 각의 크기가 클수록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맞니? 각의 크기가 클수록 변의 길이가 클 수밖에 없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상악함수는 어떻게도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도 활용이 돼. 이렇게도. 사인 C분의 C가 2R이다라고도 활용된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쓸게. 사인 A분의 A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지. 봐봐. 아까는 내가 4개나 필요했거든.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변수가 몇 개야? 3개밖에 없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반드시 쓰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고. 엄청나게 유용한 거다라는 거지. 그럼 나는 얘도 당연히 얘도 내가 분수를 혐오하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쓰냐면 sin A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럼 A는 변의 길이 A는 뭐랑 똑같아? 2R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곱하기 대응하는 각의 사인 값과 같아. 또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R을 왼쪽으로 넘기고 sin A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sin A는 뭐랑도 똑같아? 2R분의 A랑도 똑같아. 그럼 봐봐. 잘 봐봐. 얘는 길이지. 얘는 각이지. 길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각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사인 법칙이 가진 힘이야. 각의 정보를 길이의 정보로, 길이의 정보를 각의 정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이게 사인 법칙이 가진 힘 중에 하나야. 사인 법칙이 왜 힘드냐? 코사인 법칙이 왜 힘드냐? 활용 방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 활용 방안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내가 이렇게 쓸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 선생님이 너네 나랑 지금 수혈했잖아. 우리 이번에 토요일날 빠진 친구들 많은데, 금토에 빠진 친구들 많은데, 선생님 강의 잘 들었니? 진짜 들으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많이 봤을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느낄 거라고 봐. 아, 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면 조금 다르게 문제 풀겠구나. 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혹은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이게 사인 법칙이 가진 힘이라고. 사인 법칙이 가진 힘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게. 사인 법칙의 활용 2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사인 법칙의 활용 2가지. 이 2가지 상황에서는 고민 없이 100%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야. 이 2가지 상황에서는 고민 없이 100%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자,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거나 비율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삼각형의 모양 문제를 묻거나 비율 문제를 묻거나 등식이 성립하는 문제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sin A를 그냥 냅다 이렇게 하자. sin A를 A로 치환할 거야. 그냥 sin A 대신에 냅다 A 집어넣을 거라고. 고민 없이 A 집어넣을 거야. 너무 덥니? 에어컨 좀 살짝 틀까? 혹시 추우면 얘기해줘. 내가 회전으로 틀게 우선. 이게 여기가 지금 날씨가 이제 제일 힘들 때거든. 누군 덥고 누구는 춥고 이럴 때라 서로 잘 양보하면서 가봅시다. 자, sin A를 A로 그냥 냅다 바꿀 거야. 뭐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냐면 사실 sin A는 뭐랑 똑같아? 2R분의 A랑 똑같지. 원래는 sin A가 2R분의 A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는 거거든. 이게 원래 하는 방법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이 2R은 외접원의 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숫자지. 숫자야. 이게 상수거든. 상수. 그래서 보통 비율을 물어볼 때 상수는 필요가 없어. 어떤 등식이 성립하거나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볼 때는 보통 약분이 돼서 사라져.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 고지고대로 집어넣지 말고 A를 집어넣으면 보통 이 R이 약분돼서 소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A를 냅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왜 이걸 할까? 너네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봐. 너네 삼각형 하면은 삼각형의 분류를 우리는 보통 뭘 가지고 할까? 길이를 가지고 해. 맞니?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우리는 삼각형의 종류를 뭘 가지고 분류한다고? 길이를 가지고 분류해.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식을 찾아내야 문제를 풀기가 편해? 길이에 대한 식을 찾아야 분류를 하기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각에 대한 정보를 다 길이로 바꿀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각에 대한 정보를 싹 다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겠다고. 꼭 기억해줘. 물론 나는 문제 많이 풀 건데 오늘 할 거야. 오늘 당장. 오늘 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선생님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인의 b는 길이의 b랑 같아. 자, 이게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첫 번째, 자, 각의 b랑 길이의 b가 같니? 한번 생각해봐. 각의 비율이랑 길이의 비율이 같을까? 각이 2배 커지면 길이 2배 커지니? 아니라고. 뭐랑 비례해? 사인이랑 비례해. 길이의 비랑 각의 비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의 비가 길이의 비라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것만으로도 그냥 보자마자 해결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되는 게 진짜 많거든. 사인 값의 비가 길이의 비다 라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1번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자.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돼. 사인 값의 비가 길이의 비다.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에서 너네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하는 이론, 요것만 우선 딱 짚고 넘어가시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 한 2분만 줄 테니까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쉴게. 문제 좀 풀고 쉽시다. 이게 선생님이 준 종이가 한 칸에 4문제씩이라서 한쪽에 3장을 줬으니까 24문제를 적을 수 있잖아. 우리 오늘 나랑 풀 문제가 24문제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3장이면 딱 맞아. 근데 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앞에 있으니까. 여긴 지워도 되지? 정리를 이쁘게 잘 해주고 이쁘게 정리해줘야 돼. 보기가 좋아야 돼.
봅시다. 1601번하고 1604번 문제를 볼게. 지금 여기 334쪽에 기출 0번은 중학교 과정이거든. 중학교 과정인데 내가 지금 이걸 푸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나랑 24문제 풀 건데 24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2문제 꼽으라고 하면 난 이거 2개야. 보통 애들이 이거 2개 못해서 힘든 거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답안지 풀이가 제일 좋은 게 아니다. 그치? 공식을 쓰는 풀이가 제일 좋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거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특히 특수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거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고. 지금 봐봐. 1601번. 여기 60도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60도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1대 2대 루트 3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게 삼각함수의 영순이라고. 영순이야. 알겠어?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특수각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1대 2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16이니까 요 길이 얼마? 8 될 거고 얘는 8 루트 3이겠네. 이게 우리한테 1순위 접근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C, BC의 길이는 각각 8하고 8 루트 3이 나오겠지?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활용이 될 거라고. 자, 여기 45도가 있어. 45도가 있어. 이게 원래대로라면 지금 AC 길이 구하라 그랬지? 이거 나중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게 된다고. 근데 공식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는 항상 특수각이 보이면 내가 활용할 만한 직각삼각형이 있나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게 늘 되는 건 아니야. 늘 되는 건 아닌데 되면 써먹어야지. 여기가 45도야. 그럼 내가 A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만 이렇게 내려볼게. 이렇게 내려볼게. 이렇게 내리면 이거 뭐 만들어져? 특수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아? 여기다 한 번만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하면 특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45도, 90도니까 1대 루트 2가 만들어지네. 우리는 어차피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요 길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잘 봐봐. 잘 봐봐. 그럼 요 길이 얼마야? 1이지. 전체가 3이라며. 얘가 2니까 얘가 1이잖아. 요 길이 얼마야 지금? 2거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그치. 피타고라스정리 쓰면 되는 거지. 두 변의 길이 알면 나머지 길이 쓸 수 있잖아. 루트 5가 될 거라고. 이게 코사인 법칙 안 쓰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의 문제들이잖아. 오늘 내가 대부분의 문제 저렇게 풀 거거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럴 수는 없어.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주면 너네 교과서 문제 있지. 교과서 문제 90%는 저렇게 다 풀려.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다라는 거야. 기본이. 그럼 오늘 한번 문제를 풀면서 잘 느껴보자고. 어렵지. 삼각함수 활용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저기 수능 영역에 갔을 때 문제고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랑 푸는 문제들 잘 체크해도 이따가 다시 풀 거니까 필기 잘하고 1606번 봅시다. 시간 필요하면 도형이라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시간 필요하면 꼭 말 좀 해줘. 내가 2문제씩 풀어 나갈 테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거거든. 나도 문제를 적어야 돼서. 1606번. 자, 지금 삼각형 ABC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대. 한번 그려봅시다. 아, 이게 나도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영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자, 얘가 105도래. 그 다음에 얘가 45도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0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항상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답안지처럼 풀어볼게. 배운 걸 이용해서 푸는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그걸 보여주도록 할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C의 길이를 구해달래. 요 길이 구해달래. 그럼 우리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 문제를 잘 봐봐. 각에 대한 정보를 2개 줬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1개 줬지. 그럼 먼저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각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까 사인 법칙 좀 도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AC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치? 맞니? 근데 내가 지금 105도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 아니? 모르지. 사인 법칙은 마주보고 있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비율을 묻는 관계잖아. 그럼 내가 이 11을 쓰려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누가 필요해? A가 필요해.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삼각형의 세각압이 몇 도야? 180도니까 알 수 있지. 이거 두 개 지금 더하면 150도니까 얘 몇 도? 30도. 이거부터 찾고 갔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45도랑 AC랑 마주보고 있고 30도랑 12랑 마주보고 있잖아. 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라고? 사인 30분의 12는 사인 45도분의 AC. 한 번만 써볼게. 쓰지 말아봐. 사인 30도 분의 12는 사인 45도 분의 AC다라고 쓰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쓸 거라고. 어차피 이렇게 써봤자 너네 다시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율로 간다고. 사인 30도 대 사인 45도. 이거 한 번만 연습을 이제 지금 해놓자라는 거야. 얘는 사인 30도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12대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선분 AC의 길이와 같다. 어차피 이거 써봤자 너네 곱해가지고 식 다시 쓰게 된다고. 그럼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네. 얘가 12대 AC라고. 1대 루트 2잖아. 1대 루트 2가 돼야겠네. 그래서 AC의 길이는 12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이 연습을 할 거야. 우리는 사인 법칙 이렇게 쓰자고. 적어도 나랑 수학을 했다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그럼 봅시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2분의 1, 2분의 루트 2 분수라서 이상하게 해서 어차피 다시 이렇게 하게 된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보이는 게 많아. 훨씬 많아 보이는 게. 자, 그럼 이 문제 과연 이렇게 풀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45도잖아. 45도야. 얘가 12라는 걸 알아. 내가 이거 이제 너네 연습이 좀 필요해.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AC가 요 각이 45도라는 걸 쓰기 위해서 C에서 선분 AB에다가 수선해발을 이렇게 한 번만 내려볼게. 이렇게. 그럼 1대 1대 루트 2지. 맞니? 1대 루트 2거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요 놈을 루트 2로 나눈 6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얘가 45도지.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그치. 이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잖아. 1대 2대 루트 3 6 루트 2의 2배 12 루트 2. 아무것도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이거 선 하나 띡 그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째려봐봐. 안 되는 문제가 반이 나올 거야. 되는 문제가 반이 나올 거고.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시야가 넓어진다고. 그 다음에 1615번을 봅시다. 자, 또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루트 3이고 여기가 6루트 2다.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사인 75도의 값을 구해달래. 사인 75도. 자, 한번 내가 구해야 될 걸 한번 잘 째려봐봐. 사인 75도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어쨌든 75도를 찾아야 돼. 75도가 뭔지 봤더니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75도네. 그럼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 대놓고 사인을 주자. 사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75도분의 BC의 길이가 뭔가로 일정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나 지금 봤더니 60도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6루트 2라는 것도 알고 있고 45도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4루트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네. 문제를 굳이 이렇게 과잉 정보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쓰자고. 사인 45도를 쓸까? 사인 45도 대
사인 75도는 뭐가 성립하겠어? 45도의 대응변 4루트 3대 사인 60도의 대응변 6루트 2 요게 성립하겠네. 사인 75 대응변 요거 BC 요게 성립하겠네. 그럼 내가 지금 사인 75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만 찾으면 되겠다? BC를 찾으면 되겠다. 요거를 찾으면 되겠다. 그럼 이제 나는 이거는 내 방식을 좀 먼저 해볼게. 지금 여기서 BC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다. 난 이 생각이 너네가 사실 먼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A에서 또 수선의 발 요렇게 내려봐. 그럼 요 왼쪽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라고.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 놈의 절반인 2 루트 3이 되겠네. 이렇게 2 루트 3이 되겠지. 또 오른쪽 봐봐. 이번엔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야. 1대 1대 루트 2라며.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얘를 루트 2로 나눈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지금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이렇게 곱한 4 루트 3 곱하기 사인 75도가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하면 3 루트 2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6인가? 이게 성립하겠다. 그럼 양변 4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사인 75도는 4 루트 3분의 3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다. 얘는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지? 요 루트 3이 많이 안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합시다. 그럼 곱하면 12분의 3 루트 6 더하기 3 루트 2 그럼 또 약분되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자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이걸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사인 60도랑 6루트 2 가지고 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쓰는 거지. 사인 60도 분의 6루트 2는 맞아? 사인 45도 분의 4루트 3. 얘는 이렇게 해도 뭐 안 되겠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얘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얘는 사인, 그러니까 결국은 사인 법칙이 능사가 아니야. 얘는 사인 법칙 써도 결국은 BC의 길이를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연습 진짜 잘해봐야 돼. 너네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정말 연습이 안 되면 문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숙제에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오늘부터 숙제 안 돼 있으면 집에 안 보낼 거야. 숙제 안 돼 있으면 집에 안 보낼 거거든. 이거 밀리면 한도 끝도 없어져. 한도 끝도 없어져서 숙제 만약에 못했다. 그럼 여기서 다 하고 가면 돼. 다 하고 가면 되고 너네 만약에 내가 숙제를 진짜 일이 있어서 못했어. 그럼 최소한 뭔가 성이라도 보여줘. 일찍이라도 오는 거야. 학교 끝나자마자 튀어와. 그럼 내가 뭔가 좀 감안을 하겠지. 아 그래 이렇게 해도 왔으니까 명성이처럼 그래. 명성이 5시 되자마자 튀어왔다고. 오자마자 자수했다고. 숙제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내가 뭘 이렇게 해주지. 근데 너네 정말 숙제가 안 되면 우린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1618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에다가 밑줄 이렇게 하나만 쳐놓자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거놓고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100% 사인 법칙이라고. 물론 100%라는 말은 좀 위험하긴 해. 사인 법칙 안 쓰고도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저게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A가 60도, B는 2루트 2라 그랬거든. 그럼 너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생각해야 돼? 그림 그릴 생각해야 돼. 게다가 이거 도형 문제잖아. 도형 문제를 그림을 안 그리고 푼다? 그게 눈 감고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빨리 생각할 거라고?
그림부터 그릴 거라고. 그림이 필요 없어도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근데 기하 문제면 100%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외접원까지는 굳이 그릴 필요 없고 삼각형도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그려. 만약에 둔각이라 그래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그려. A, B, C. 반식의 모양으로 각만 잘 표현하고 대응 변의 길이를 문자로만 잘 쓰자고 이렇게. 이것만 해달라고 이것만. 이것만 해줘. 일단 문제에서 준 정보를 쓰면 되지. 얘가 60도래. 이렇게 된대. B가 2루트 2래.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보인다고.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라지 R로 쓸 거거든. 그냥 반지름은 스몰 R로 쓰잖아. 굳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쓰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쓰고 외접원은 라지 R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쓰고 할게. 라지 R은 2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쓸 거냐면 사인 법칙을 쓰겠다. 잘 봐줘. 잘 봐줘. 내가 지금 각 C를 구하고 싶거든. 각 C.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익혀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각 C야. 내가 이렇게 특정한 각 C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좀 특수하지. 왜 특수하냐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각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삼각형에서 특정한 각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각 C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지.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구하는 거야. 각 C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두 개 쓰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C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대응하는 변 C가 필요하잖아. 이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코사인 법칙은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를 꼭 생각해줘야 돼. 이런 게 활용이 어려운 이유거든.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삼각형에서 내가 각 C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다면 뭘 이용하면 될까? 세각의 합이 그치 180도를 쓰는 거야. 세각의 합이 180도지.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게 좋겠니? 이걸 이용해서 내는 게 문제를 내는 게 신나겠니? 이게 신나겠지. 한 명이라도 골탕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일수록 당연히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지금 A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각 B의 크기가 결정되는 순간 각 B의 크기가 결정되는 순간 당연히 각 C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각 C의 크기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지금 봤더니 각 B의 대응변의 길이인 B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베스트겠지. 이걸 구하는 게 베스트야. 내가 지금 뭘 알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뭘 쓸 거야? 그치. 이걸 쓸 거라고. 이걸 쓸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 문제를 나는 많이 풀었잖아. 많이 풀었으니까 나는 다이렉트로 쓰는 걸 좀 좋아해. 사인 B는 어떻게 되니? 2R 넘기고 사인 B 넘기면 2R분의 B가 되겠지. 나는 이걸 좀 바로바로 쓰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어차피 쓸 거니까. 근데 뭐 이거는 차근차근 익숙해져도 돼. 바로바로 안 써도 돼. 그래서 지금 사인 B가 얼마가 나오냐면 2R 4분의 2루트 2가 나오겠네. 따라서 B가 얼마야? 2분의 사인 B가 2분의 루트 2야. 여기다 쓸게. 문제를 잘 봐봐. 문제를 잘 봐봐. 문제를 잘 볼 필요 없겠다. 사인 B가 2루트 2야. 그럼 B는 각 B는 몇 도지? 이제 기억해야 돼. 45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둔각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뭘까? 45도야. 왜? 왜 45도지? 맞아. A가 이미 60도라고 알고 있잖아.
A가 6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B가 135도면 둘이 더해서 이미 180도를 넘어가지 항상 이렇게 삼각형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가 45도니까 A 더하기 여기다 한 번만 쓸게. 혹시 나중에 너네가 정리했을 때 갑자기 C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잖아. 그래서 C는 몇 도가 되겠다? 75도가 답이 되겠다. 진짜 한 문제도 걸을 게 없거든 우리가. 오늘 문제들이 삼각함수 활용이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됐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됐던 거다라는 걸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1625번을 봅시다. 자, 1625번. 자, 문제에서 그림에서 대놓고 뭐가 주어져 있어? 외접원이 주어져 있다. 문제에서 대놓고 외접원이 주어져 있잖아. 외접하는 원, 삼각형 바깥쪽에 접하는 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 이거 사인 법칙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너네 이따가 코사인 법칙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건 사인 법칙을 썼으니까 코사인 법칙은 안 써도 되겠다가 아니야. 보통 둘 다 쓰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도 쓰겠다라는 거지. 자, BC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지금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냐면 9배의 사인 A 곱하기 사인의 B 더하기 C. 이게 7이 성립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봐. 나 뭘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봐줘. 뭘 구하면 되겠니? 뭘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을까? 이 각 A 구하면 되겠지. 맞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sin A를 구하면 sin A분의 2루트 7이 2R이다를 쓰면 될 거라고. 이런 접근을 계속 하면서 가져야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형에서는 세 각의 합이 얼마야? 파이야. 파이야. 자, 비슷한 걸 하나 더 쓸 건데 자, 만약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뭐가 성립해?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 180도가 성립한다고. 이것도 꼭 이렇게 써줘야 돼. A 같으면 반시기로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문제를 아예 틀리게 풀게 된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A랑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야? C지. 얘가 파이가 성립하는 거고 B랑 D가 합이 또 파이가 성립하는 거지. 이게 이제 중학교 도형들인 거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각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 각변환. 각변환 잘 못해. 영상 봐. 꼭 봐야 돼. 내가 지금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만 쓸 거야.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사인 안 바뀌어서 사인이고 애초에 2, 3에서 플러스니까 사인 A 그냥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탄젠트 필요 없는데 한 번만 할게. 혹시 모르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탄젠트 A야. 여기에 추가로 활용해서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써볼게. 사인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사인 A야. 아 미안해. 코사인 A야. 사인 A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A는 코사인 A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A야.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적은 것 중에 한 개라도 왜지? 라는 생각 들면 강의 봐. 밤새서라도 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 안 되면 내가 아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문제 다 풀어놓고 답 못 낸다고. 얼마나 억울해. 문제 다 풀어놓고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른다고. 우선 요거 세 개는 고민하면 안 돼. 적어도 요 두 개는 고민하면 안 돼. 적어도 요 두 개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 중간고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선생님 저 중간고사 때 공부를 덜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노력해서 외우라고. 나는 정말 외우라는 말 싫어하고 외우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중간고사 때 남들보다 노력을 좀 덜한 거니까 지금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 봅시다. 딱 보자마자 삼각형이잖아.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지 말고 b 더하기 c가 뭐랑 똑같아?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다 써볼게.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가 뭐랑 똑같아? 사인 a랑 똑같다고. 사인 a랑 똑같다고. 얘가 9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얘가 뭐가 된다고? 사인 a가 된다고.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사인 제곱 a가 9분의 7이라는 거니까 얘도 한번 차근차근 할게. 사인 제곱 a가 9분의 7이라는 거니까 사인 a는 잘 봐봐. 잘 따라와. 사인 a는 뿔마 3분의 루트 7이지. 맞아? 근데 a는 뭐야? 삼각형의 내각이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는 되게 중요하다고. a는 삼각형의 내각이야. 그러니까 얼마랑 얼마 사이야? 0도랑 90도 아니야. 180도 사이라고. 그렇지. 180도 사이야. 이거 90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실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인은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항상 무슨 값이야? 항상 양수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루트 7이다라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얘기하지만 강의 봐야 돼. 삼각함수 그래프가 안 된다라는 거야. 사인 a가 3분의 루트 7이야. 그럼 끝난 거지. 사인 a를 찾아잖아. 그러면 사인 a분의 a가 2r이 될 테니까 이걸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사인 a 여기다 쓸게. 3분의 루트 7분의 a가 지금 얼마냐면 2 루트 7이야.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거든. 2 루트 7은 번분수 계산할 때 1분의 2 루트 7이잖아. 이렇게 하면 편하지. 그리고 너네 번분수에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해줘. 초등학생 아니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해. 다시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잖아. 1분의 6. 얘 6이지. 얘가 6이네. 이렇게.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답이 되겠다. 요 3번까지만 하고 갑시다. 3번까지만 하고 쉬자. 자, 1631번. 자,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1대 1대 2일 때 A 대 B 대 C를 구해달래. 자, 별표를 3개만 칩시다.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1대 1대 2다. 근데 A 대 B 대 C의 값을 물어봤어. 자, 봅시다. 뭐 잘 알 텐데 지금 라지 A 대 라지 B 대 라지 C를 물어본 거, 지금 얘가 1대 1대 2라는 건 각의 비를 준 거지. 각의 비. 각의 비가 지금 1대 1대 2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길이의 비를 구해달래.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각의 비랑 길이의 비는 비례하니?
이 둘 비례? 이 둘은 비례하지 않아. 비례하지 않아. 뭐랑 뭐가 비례해? 사인하고 길이가 비례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쓰고 가자. 우리 위에다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B A 대 B 대 C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사인의 B를 구해야 돼. 그럼 뭘 쓰면 될까? 뭘 쓰면 될까? 삼각형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겠어? 세 각의 합이 몇 도? 180도야.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1대 1대 2거든?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맞니? 각 A를 A라고 놓고 각 B를 A라고 놓고 1대 1대 2니까 A라고 놓고 각 C를 뭐라고 놓으면 돼? X라고 할까? 미안해. 괜히 A라고 하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X라고 하자. 이렇게 두면 되는 거 맞니? 1대 1대 2니까 우리 이거 나랑 적어도 수학한 친구들 지금까지 중간고사 때부터 해온 친구들은 이렇게 문자 한 개로 표현하는 거에 이제 익숙할 거야. X, 2X라고 두면 세 각의 합 X 더하기 X 더하기 2X가 몇 도라고? 180도라고. 그러니까 X가 몇 도? 45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각 A 몇 도? 45도. 문제 다 끝났네. 각 B는 몇 도? 45도. C는 90도다. 그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이런 건 바로 씁시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1 이렇게. 우리가 보통 비례식을 쓸 때는 분수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통째로 2 곱하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쓰는 게 제일 좋겠어? 루트 2 대 루트 2 대 2. 이게 답이 되겠지. 그러면 1637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싶시다. 자, 1637번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더하기 B네. A 더하기 B 대 사인 B 더하기 C 대 사인 C 더하기 A. 얘가 6대 4대 5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C제곱 빼기 B제곱 분의 3개 다 더한 거 요걸 구해달래. 자 봅시다. 이제 느낌 뭐지?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문자 두 개로 표현된 거 너무 싫은 거지. 우리는 항상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A 더하기 B는 빨리 뭘로? 우리 여기다 한번 써보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 파이니까 사인 A 더하기 B는 뭐랑 똑같아? 파이 마이너스 C랑 똑같을 거야. B 더하기 C는 뭐랑 똑같아?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을 거고 C 더하기 A는 파이 마이너스 B랑 똑같다라는 거지. 한 번만 더 써볼게. 계속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인 대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아? 그냥 사인 A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겠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그냥 사인 C가 될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가 될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가 될 거야. 얘가 지금 6대 4대 5거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변의 길이로 관련된 어떤 분수식을 구해달라 그랬어. 분수식. 너네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게 사실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쭉 내가 끌고 오는 걸 선호해. 왜냐면 내가 1학년 때부터 너네한테 되게 최면을 막 건단 말이야. 수학은 정의가 전부다.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 너네 유리식이 영어로 뭔지 아니? 유리식? 아니면 유리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유리수? 영어로 뭐냐면 레이셔널 넘버야.
레이셔널 넘버거든. 우리 많이 봤잖아. 레이쇼 뭐야? 비율이야. 비율. 유리식이 뭐야? 비율로 표현 가능한 식이야. 비율이 있는 식이야. 그래서 분수의 정의가 뭐냐면 비례식이야. 몇 대 몇에서 분수라는 게 나온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유리식이다라는 게 나오면 비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분수잖아. 이게 사실 뭘 물어본 거냐면 정의로 이래.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대학교에서 이렇게 배워.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C라고 쓴 이유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야. 몇 대 몇인지를 구하라는 거라고. 비율을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뭔가 길이로 표현된 식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고. 난 지금 사인에 대한 가계 정보를 아는데 뭘로 바꿔달라고? 비례,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표현해달라는 거야. 각 정보를 사인 정보,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게 뭐였어? 그게 사인 법칙이라고. 그게 사인 법칙이라고. 우리 아까 했잖아.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사인 A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2R분의 A라는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다시, 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 난 지금 각의 비율을 알았는데 길이의 비율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하자 그랬어?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는 다이렉트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C 대 A 대 B가 6대 4대 5라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걸까?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이게 생략된 거야. 원래 sin A는 뭐라고 써줘야 돼? 2R,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분의 A로 써줘야 돼. 그럼 sin C는 사실 뭐랑 똑같아? 2R 분의 C랑 똑같고 sin A는 2R분의 A랑 똑같고 sin B는 2R분의 B랑 똑같아. 이게 6대 4대 5라는 거야. 근데 2R이 똑같이 있으니까 양변에 2R을 곱하면 C 대 A 대 B가 6대 4대 5다가 나오겠지. 우리는 이걸 건너뛰고 갈 거라고. 이제부터 무조건 건너뛰고 가야 된다고. 바로 sin C는 C로 sin A는 A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정리 어떻게 했어?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거나 비율을 물어보거나 등식을 확인하는 문제는 다 바꿀 거라고. 등식을 비례식을 물어본 문제잖아. 그러면 C 대 A 대 B가 6대 4대 5야. 그러면 A, B, C를 우리 뭘로 표현할 수 있어?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 A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얘가 4대 5대 6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4K로 표현하면 되겠지.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5K로 표현하면 되겠지. C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6K로 표현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문자 3개를 한 문자로 바꾼 거니까 다 풀었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C제곱 어디 갔어? 36K제곱이 되겠지. 거기서 25K제곱을 뺄 거니까 선생님 바로 쓸게. 11K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A제곱 16K제곱, B제곱 25K제곱, C제곱 36K제곱. 그럼 16 더하기 25 41 36 77인가? 이렇게. 그럼 K제곱 K제곱 날라가지. 왜? 비율을 물어본 거니까 날라간다고. 그래서 7이 답이 되겠네. 그럼 사실 이제 조금 여우 같은 친구들은 눈치를 챘겠지? 애초에 4K, 5K, 6K라고 둘 필요조차 없었다. 비율을 물어본 문제잖아. 비율을 물어본 문제니까 그냥 4, 5, 6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지.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23분이니까 30분까지 쉴게. 30분에 다시 바로 나갑시다. 오늘 할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거든. 다음 주가 좀 힘들지 오늘은 괜찮아.